안녕하세요. 하원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 날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 이런 2학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요즘 우리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지? 그치?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 만나고 인사하고 공부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요. 그리고 봐봐, 이 지금 둘 사이에 거리두기 잘 이루어지고 있죠? 항상 붙어서 투닥거리고 다투고 또 화해하면서 서로의 그 사이를 쌓아나가던 1학년 학생들이 참 올 한 해에는 학교에서도 또 당연히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약간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저번에 수행평가로 과제로 제출했었던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보내주었던 수필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 했죠. 잘 써서 소개하고 싶었던 작품들이 있어서 그 작품들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쓸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지 그리고 나는 또 공감하는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정말 훌륭하고 많은 공감이 가는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뭐부터 읽어볼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당연히 누가 썼는지는 익명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궁금해 하시면서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예전의 기억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화났거나 슬펐거나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보면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회상해보자. 예전에 나는 수영 강좌를 받을 때 화났던 적이 있었다. 수영 수업의 구조는 하나의 라인 안에서 외곽을 돌며 수영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순환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어느 한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한다. 그러기에 혹시 자기 앞에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으면 경로를 잠시 중앙으로 변경하여 앞지르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받던 중 앞에 조금 느린 친구가 있길래 중앙으로 이동하려는데 앞 친구가 나의 경로를 막는 것이었다. 뒤에는 사람이 오고 점점 정체되는데 아마 본인 자존심 때문에 안 비킨 걸로 예상된다. 이때 살짝 얘 뭐 하는 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수업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일에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화가 쌓였지만 면전에다가 화를 내지 못하고 밤에 천장 보면서 화내면서 이불킥한 기억이 있다. 2학년 당시에는 화나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현타가 오는 일이다. 그냥 둘 중 한 명만 배려하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던 일이었다. 이 같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던 일들은 또 있다. 친구가 실수로 내 패딩에 탱수육을 부어버려서 울었던 일. 친구가 미술 과제에 물을 쏟아서 화가 났던 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반려견이 내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죽어서 슬프고 힘들었던 일 등. 이 일은 별거 아니진 않은데?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슬프고 화나고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보니 전부 추억으로 남은 것 같다. 이처럼 당시에는 힘들거나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힘들거나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며 버티면 그 기억들도 어느 순간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 이 글은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확실하게 드러난 글이에요. 그죠? 힘들고 슬펐던 일들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생각하며 어느 순간 추억이 된다. 지나가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라는 이런 주제를 굉장히 여러 번 글의 시작과 끝에 반복해 주면서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는 점에서 좋은 글이고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 글의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예전의 기억을 회상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착 들어가는 거야. 수영 강좌를 받을 때 화났던 이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 과정, 어떻게 할 때 답답했었는지, 친구가 느린 사람이 앞길을 막으면 당연히 답답하잖아. 근데 그 답답함을 화난 적이 있다. 느린 친구가 내 앞에서 먼저 가지 않고 답답하게 막았던 일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린 게 아니라 수영 수업의 구조 설명해 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얘의 생각,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화가 쌓였는지, 그 이후에까지 어떤 자기가 주장을 펴고, 그지? 추억이 될 수 있다. 과거에 화난 일이 있었지만. 그런 사례를 들고 이 사례의 일의 전말을 굉장히 상세하게 과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고 끄덕끄덕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 사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일들은 또 있다라고 하면서 패딩에 탕수육 부었던 일, 미술과제 쏟았던 일, 반려견이 죽었던 일 등 너무너무 다양한 예시들을 충분하게, 풍부하게 제시해서 굉장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준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같은 시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소개해 줄게요. 요번에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요즘 따라 내가 내 길을 잘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만 나는 매번 내가 좋아하고 그냥 근처에 있는 게임, 운동, 음악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난 매번 이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나는 나의 장래도 이제는 미정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하고 또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현재 목표인 것 같다. 엄마와 아빠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기가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나의 재미와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한다. 지금 이걸 쓰는 지금도 내가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놀자, 게임하자 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거기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나의 꿈은 미정이라서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다. 현재로서 꿈이 미정인 것에 내 자신에게 미안하고 또 원망스럽지만 좋게 보면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신중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 또 한편으로는 원망이 있지만 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믿으며 또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 것이고 거기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을 강화할 것이다. 나만이 아니겠지만 아직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뻔하다라고 생각하면 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꿈이 미정이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필요도 없다. 또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이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으면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도착 속도와 지점이 다를 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일이면 까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지금 계속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 등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단순히 노력만 하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자,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야. 이 친구가 주고자 한 글을 통해서 전달한 자신의 생각이 참 귀엽고 또 풋풋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아직 미정이지만 비교하지 마.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걱정하지 마. 포기 말고 내가 뭘 좋아하지? 보완할 게 뭐지? 잘하는 건 뭐지? 어떻게 할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닿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글인데 사실 이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소 두서없이 써진 경향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필이라는 게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어떤 주장이나 친구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서 어떤 행동을 당장 하게 해야지 라는 그런 뚜렷한 설득의 목적을 가진 글이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무엇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근거를 착착 논리적으로 제시했겠죠? 근데 수필이잖아. 수필은 자신의 생각을, 경험과 성찰을 좀 편하게 손 가는 대로 쓰는 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식의 흐름대로 전개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학교 1학년 화원중 학생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특히 첫 부분에서 내가 내 길을 잘 가는 것인지 생각해도 모르겠다. 지금 꿈 장래도 미정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좌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나를 돌아봐야 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재 큰 목표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14살이라는 나이가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이고 또 여러분이 항상 이러지 공부는 중2부터 하면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아. 여러분 나이에 모르는 게 당연한 나이예요. 뚜렷하게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 사실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정말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재미와 눈앞에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놀고 게임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놀고 게임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쓴 친구처럼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은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까먹을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의지와 열정도 이 친구도 아마 이 수업 들으면서 헐, 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와, 나 진짜 이 글 쓰자마자 바로 게임 10시간 하고 이래갖고 지금 막 나태한 상태에서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그죠? 왜냐면 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죠. 선생님조차도 그래요. 뭐 해야 되겠다 하고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하지만 계속 작심삼일 하면서 이 친구가 했던 것처럼 작심삼일 나 뭐 해야지?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마음 먹었어? 3일 간다는 뜻이거든. 근데 작심삼일을 몇 번 하면 돼? 120번 하면 360이죠? 그러면 1년이죠. 대충 5일 빼고 작심삼일을 계속하라고. 그러면서 점차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든 여러분은 다 노력을 하면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런 이유에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 글은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약간 허망한 것도 같다. 문득 올해를 돌아보니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등교하는 평범한 일상조차 불가능했던 한 해였다. 솔직히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던 2월달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태가 길어야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는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 가끔씩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공부를 하는 상상을 하며 놀곤 하였다. 그러면서 아주 먼 미래에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일찍 찾아왔다. 처음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어색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들이 마냥 낯설기만 하였다.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클래스를 듣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명하고 그것들을 녹화하고 편집까지 하셨을 선생님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존경스러워졌다.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난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어디 갔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나는 솔직히 안심이 되었다. 또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모두가 서툰 만큼 내가 실수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잘 묻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나는 엄청난 집순이라 원래도 외출을 싫어했는데 안 나가도 되는 핑계가 생긴 것 같아 내심 좋았다. 질병으로 모두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등교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그랬듯 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백신도 개발되었으니까 곧 다시 마스크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모두 힘내서 조금만 버티자. 물론 그날이 오면 등교하는 것에 다시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자,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선생님도. 특히 어느 부분이었니? 자, 학교에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하는 글이었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는 상상. 이거 선생님도 하고 있었거든. 나중에는 여러분 등교하지 않아도 VR로 막 가상으로 선생님이 너희들 방에 뿅 나타나서 수업을 하고 또 뭐 화상으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게 진짜 선생님이 상상했었어. 2025년에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선생님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수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일찍 찾아왔다는 부분. 그리고 수업을 하는 게 정말 어색했다는 부분. 선생님들도 준비하는데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공감되었던 솔직한 부분. 정말 이런 솔직한 말들.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선생님도 이런 느낌을 받았어.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걱정과 불안이 큽니까? 친구 사귀는 것부터 해서 수업하고 공부하는 거, 밥 먹고 집에 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선생님한테도 많이 의지를 하고 그런 시기인데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여러분 못 나오게 됐어요 하면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 점점 이제 나중에 갈수록 아쉬움이 점점 커졌죠. 근데 초반에는 막 4월달, 5월달 이럴 때는 학교를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2학기 말에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라고 하니까 내일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도 느껴졌어요. 친구가 생기고 그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됐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의 장점은 뭐냐면 올 한 해를 자신의 경험,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성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찬찬히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세세하게 정말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면서 표현이 좋죠, 여러분. 문장이 깔끔하고 문법적으로 충분히 완벽하면서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좋았던 글이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난타라는 이 공연에 대한 기억을 쓴 이 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추억을 떠올려 보려고 한대요. 초등학교 생활 중 난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난타부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하여 1년 동안 난타를 배우고 공연을 준비하여 그의 연말 졸업식, 입학식까지 공연에 서는 시스템이다. 물론 또 신청하면 계속 배울 수 있다. 나는 처음 북을 쳤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북소리까지 섞여 시끄러울 텐데도 나의 북소리만이 내 귀에 들려왔다. 북의 정중앙을 치면 깊은 울림이, 북의 끝을 치면 채를 잡고 있는 손까지 찌릿찌릿 반응했다.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학교로 가던 길도 그립고 그때 그 찬 공기도 생생히 기억난다. 학교 정문이 보일 때쯤이면 저 어디 음악실에서 둥둥둥 하고 먼저 온 언니 오빠들이 치는 북소리가 들린다. 그때부터 난 괜히 반가운 마음에 달리기 시작했다. 2인 1조로 연습하여 선생님께 검사받던 날 선배보다 잘한다며 칭찬을 받았다. 처음 받는 칭찬이었다. 그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신나게 자랑을 했다. 자, 밑줄 친 부분들 감각적인 그런 표현들 울림, 찌릿찌릿, 둥둥둥, 차가운 공기 이런 내가 느꼈던 그 감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너무 실감나서 아주 인상적이야. 다음 나는 그때부터 난타에 흥미를 붙였던 것 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적절한 인용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귀찮을지 몰라도 배우고 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즐거웠다. 난타와 관련해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다. 공연날 당일 공연을 하기 위해 반에서 나와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순간 체육관 2층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우리 반이었다.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내가 공연에 선다니 다 같이 보러 와준 것이었다. 쌤한테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다. 그렇게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시간이 흘러 나에겐 6학년 졸업식 공연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넌 어디 중학교 가냐는 말이 계속 오가고 곧 졸업이란 사실에 떠들썩하던 즈음 코로나가 터졌다. 그 말에 졸업식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졸업식도 졸업식이지만 난타 공연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설마 했지만 결국 공연도 무산되었다. 이 공연을 위해 쓴 1년이란 시간이 아깝기도 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다니고 있는 교회의 찬양단 드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난타부에서의 내가 없었다면 찬양단 드러머로서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4학년 때 금방 하고 말겠지 하며 시작한 난타는 그렇게 3년을 함께 해주었고 1년 뒤 나에게 드러머라는 자리를 안겨주었다. 이렇듯 아직 찾지 못한 자신의 꿈은 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가깝더라도 자신이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다. 이 수필을 읽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글은요, 참 좋은 글이야. 난타라는 경험, 자기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해줬어요. 처음 쳤던 순간, 울림, 찌릿찌릿, 신나게 자랑했던 날, 칭찬을 받았던 일, 또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왔던 일, 너무너무 그 친구가 이 난타에 푹 빠지게 된 과정이 잘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연이 무산되었죠.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아까움과 후회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기서 연결해서 드러머의 그런 역할도 또 하게 되면서 3년간 나는 지금 이 취미에 계속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꿈을 찾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의 과정을,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정말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읽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 성찰이 마지막에 멋지게 제시되면서 여러분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깝더라도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이런 토요일 아침마다 뛰어나가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도 있을 거예요. 고민해보고 이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푹 빠져서 열정을 다해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다음 글 뭐를 읽어볼까요? 거의 읽었는데, 자, 짧은 요 글. 그다지 이제 길지는 않고 글이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이 순간에 대한 여러분 이 친구의 진실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글. 내가 이 3학년 때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 그때는 엄마가 많이 아프실 때여서 할머니께서 많이 돌봐주셨다. 응? 뭐야? 미안해. 항상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쓰는 방에 짐을 푸고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정말 맛있었다. 밥을 적게 먹는 언니도 2그릇씩 먹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할머니표 김치찌개가 최고였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언니랑 나는 방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 화를 안 내신 것도 신기하다. 그렇게 놀고 난 후에는 지쳐서 방에 있던 작은 TV로 애니메이션을 보다 잠든 기억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조용히 TV를 꺼주시곤 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이모도 자주 놀러 오시곤 했는데 이모 집에도 자주 놀러 갔다. 이모 집에 가면 항상 주변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주시곤 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 이모 집에서는 새벽 3, 4시까지 앉아도 잔소리를 안 하시니 항상 3, 4시까지 앉았다. 새벽에 이모랑 같이 밖에 나갔다 와서 라면도 먹고 TV도 보고 언니랑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갔다. 이모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랑 집 앞에서 뛰어놀기도 했다. 지금은 시국도 시국이지만 이모도 할머니도 많이 아프셔서 자주는 갈 수 없지만 그때의 그 추억은 잊지 못한다.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아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가족들과의 추억, 그리고 가족이 이 추억은 왜 좋았냐면 그만큼 신나고 재밌기도 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할머니와 이모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좋았기도 했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마구 놀아도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런 어른들의 희생과 사랑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수록 몸 아픈 곳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놀러 가고 싶다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말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나는 이 글도 좀 좋았던 것 같거든? 요거 한번 읽어보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내 1학년 시절이 훌딱 넘어가 버린 것만 같아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내 자신을 조금 더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대학, 내 성적 등등 너무 걱정하는 일이 많아졌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나의 생각과 꿈을 존중해 주시던 부모님도 이제는 썩 내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고속도로만 있을 것 같았던 내 인생에서 첫 비탈길을 달리게 되는 것인가? 어쩌면 이미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좋네요. 그리고 와닿죠. 또래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았다.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정말 이게 정답일까? 복잡하고 이상한 감정이 서로 뒤엉켜 있는 내 머릿속을 식히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았다. 그 유튜버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플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플랜이 한 가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뭘 위하고 있는지 모를 때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한다. 아, 나도 그런 것 같다.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다. 당연히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고 표정이 굳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는 조금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울었다. 많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울 일은 아니었고 엄마도 항상 잘할 것만 같았던 딸이 인서울도 아닌 학교를 택하니까 조금은 당황스럽고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했다. 나는 승무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필요한 것 등도 찾아보았다. 나 아직은 이른 결정이고 바뀔 수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플랜이 바뀌고 또 바뀌었겠지만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너무 솔직하고 정말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의 과정이 잘 드러나게끔 지금의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모님의 솔직한 반응, 갈등도 잘 드러나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하잖아. 처음에 서울대, 그지? 그러다가 뭐 연세대 가다가 나중에 뭐 이제 삼육대 가다가 나중에는 대학만 가면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가 점점 그 목표를 가닿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투자해야 될 시간과 힘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목표를 줄여버리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이 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늘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편하게 말하면서 돈 벌고 있는 것 같은 그 유튜버들, 그 유튜브를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만큼의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7일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선생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과 열정을 이 공부에 쏟았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 흘렸던 눈물들 정말 뭐 한강 잃었으면 내가 잃었지. 한강 뷰는 안 되지만 내가 한강물에 눈물 몇 방울 흘려놨어요. 그 정도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있을 것 같던 인생 비탈길을 달리게 되는 것인가? 이미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수업 시간에. 다소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 인정하고 가야 편합니다. 생, 즉, 고다. 뭐냐면 여러분의 생은 태어나는 순간 고통이다. 이거 맞나? 잘못 썼나?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빨리 지워야지. 자, 생은 즉 고통이다.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뭔가를 밥을 먹기 위해 움직여야 되고요. 똥 싸기 위해서 화장실 가야 되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밥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고통을 극복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어
받았어요. 그런 게 삶이에요. 근데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행복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행복의 결정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고속도로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다. 누구에게나 삶은 비탈길이고 언덕이다. 근데 그 언덕을 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등산화도 신고 그 옷도 잘 챙겨 입고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인 거야.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살아야 돼. 자, 지금 벌써 이 글들을 읽는데 35분이나 지났어요. 2개 정도 더 읽어줄게요. 자, 사춘기 이 글하고 이 글도 되게 좋거든. 그 피아노 연주에 대한 글인데 글이 굉장히 길어서 소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정말 좋은 글 잘 썼다. 그리고 콩쿠르를 나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과정 정말 좋았다 라고 소개해주고 싶고요. 또 2개 정도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사춘기에 대한 글입니다. 내 나이 14살, 나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다. 호르몬 현상 때문인지 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들과 달리 짜증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뻥 터진다.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흐죽흐죽 거리게 된다. 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금만 슬픈 영화를 봐도 훌쩍거리고 사소하게 재밌는 일에도 깔깔거리게 된다. 예전에는 성격도 냉랭하고 신경질적이었는데 오히려 사춘기는 나에게 쾌활함과 인생을 사는 재미를 안겨주었다. 저번에 학원에 있는데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서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갈 뻔해서 마스크가 없었다면 웃긴 해프닝이 벌어질 뻔했다. 그것도 무서운 수학 선생님 시간의 말이다. 우리 엄마의 사춘기는 인생의 고독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어려운 책만 읽고 도서관에서 살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엄마는 허풍이 세기 때문이다. 아빠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혹시 성질 대마왕은 아니었을런지. 내가 봐도 오빠의 사춘기는 아직 안 온 것 같다. 영원히 안 오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나와 비슷한 사춘기는 우리 가족 중에는 없는 것 같다. 나의 이런 자유분방함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시기에 나의 현실은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아침마다 피곤에 쪄들어 수업하고 있는 불쌍한 나. 코로나19로 학교도 못 가고 요새는 확진자가 더 늘어 밖에도 못 나가는 불쌍한 나. 돌이켜보니 초등학교 졸업사진과 중학교 입학사진도 없다. 처량한 나의 사춘기. 내년 내 생일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일상이 돌아오면 좋겠다. 생일이 좀 빠른가 보죠? 자, 이 친구의 글 참 재밌죠? 이 친구의 글이 좀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희죽희죽 거리게 된다. 훌쩍, 깔깔 이런 의성어를 많이 사용해서 좀 생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이 솔직한 것도 있고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갈 뻔했다. 이런 것들, 이런 관용 표현. 정말 귀까지는 안 가잖아. 근데 입이 귀에 걸렸어 하면서 이렇게 쫙 찢어지게 웃을 때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귀까지 찢어지다, 귀까지 올라가다라는 표현 있죠? 이거 관용 표현이라고 내가 수업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사춘기에 대한 이런 고찰 같은 너무너무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나의 사춘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생각이 재미있게 전달이 된 좋은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나의 벗, 낡은 중고 피아노. 제목도 참 이렇게 딱 붙여놓은 글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내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중고 피아노 하나가 놓여있다. 7년째 내 방에 함께 있었으니 나랑 참 오랜 친구이다. 남들에겐 이 낡은 중고 피아노가 아무 의미 없겠지만 나에게는 내 어릴 적 장난감이자 친구 같은 존재이다.
이 낡은 중고 피아노가 왜 우리 집에 오게 된 걸까? 기억이 희미하지만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블럭 만들며 혼자 노는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엄마는 안쓰럽게 여기셨나 보다.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음악을 들려주셨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내가 울곤 했다는데 기억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이 중고 피아노가 마법처럼 짠 하고 등장했다. 피아노 건반을 처음 만져본 건 7살 때였다. 그때는 사실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겨우 칠 수 있었다. 그냥 나에겐 장난감 같은 거였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나에게 본격적으로 피아노 악보를 사주셨다. 아이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에게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사실 그땐 엄마가 나에게 왜 피아노를 가르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조금씩 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모여 아름다운 멜로디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리고 내 손끝으로 누른 건반이 멜로디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 슬프게도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학교에서 힘들었던 날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치 내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마다 자신감 없던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음악적 감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 낡은 피아노 덕분에 나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난 엄마가 왜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마다 함께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던 사람이 엄마였다. 이 낡은 중고 피아노가 나에게는 나를 위로해주는 선물 같은 것이었다. 4살 꼬맹이 내 동생이 내가 피아노 칠 때마다 방긋 웃어주던 모습이 기억난다. 이제 그 꼬맹이가 자라서 나 대신 낡은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한다. 내 동생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낡은 피아노는 나와 모든 걸 함께하는 친구이자 내 일부이다. 지금은 비록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이 낡은 피아노를 치는 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있는 낡은 피아노는 피아노 줄도 늘어나고 건반이 잘 안 눌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이 낡은 피아노를 또 고치고 늘 반짝반짝 닦아놓으실 거다. 이 낡은 피아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나는 이 낡은 피아노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잘 버텨주고 나랑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다. 늘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준 피아노야,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서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작은 애착 인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 글쓰기, 책 읽기, 등등, 친구와 대화하기 등등. 이 친구는 워낙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피아노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 또 엄마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생한테 물려주어서 동생과 함께 피아노를 통해 교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 자체도 굉장히 표현이 섬세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뭔가 거슬리는 그런 이렇게 부족한 표현이 없었을 거야. 아주 매끄럽게 표현도 잘 되었으면서 또 힘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로서의 피아노를 섬세하게 잘 묘사가 됐습니다. 잘 전달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친구도 참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자, 우리 모두 지금 소개된 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아까 소개했던 글도 너무너무 잘 썼는데 지금 소개해준 글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글들을 읽으면 선생님이 정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위로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경험을 기록하는 글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어. 삶의 위로가 필요한 힘든 위기가 생겼을 때 반드시 여러분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글을 한번 쓰려고 시도해 보세요.
잘 쓰든 못 쓰든 그냥 내 상황을 손 가는 대로 쭉 쓰는 거야. 그리고 그 글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과 관점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의 그 의지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거를 쓰면서 여러분은 감정을 좀 털어낼 수 있어요.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성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도 있어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나는 경험을 글로 적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즉, 수필쓰기를 여러분 삶에 꼭 한 번의 그 하나의 취미이자 또 친구로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쓰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쓰면 돼요. 평가받으려고 쓰지 말고 나를 위로하고자 쓰는 글쓰기를 여러분 추천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고 공감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선생님보다는 여러분이 만든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2020년 잘 오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2021년도 여러분 즐거운 한 해 맞이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내년에 만나요. 안녕.